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안철수 뭉칠 가능성은, 자 여러분, 정치를 구조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를 포기했다.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와 윤석열의 단일화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건 안철수가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이른바 전력 투구를 다 해가지고 지지도를 15%대로 올릴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단일화의 불씨가 살아날 수가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구조적 설명인데, 또 하나의 구조적 설명이 뭐냐면, 그러면 안철수는 이재명과의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안철수가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송영길이가 안철수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랑 단일화를 하자고 했을 때 안철수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사람인데 당신네들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정권 교체의 명분은 어디로 가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안철수가 윤석열과의 단일화 카드를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또 하나 결정적인 그 요인은 뭐냐? 내가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게 되면 이재명과의 단일화의 문이 열린다라고 봤기 때문에 안철수로서는 과감하게 폼나게 던져버린 거예요. 네. 안철수는 윤석열을 버림으로써 이재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어제 노골적으로 안철수한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만큼 안철수한테 나랑 하자고 그랬다. 아니, 윤석열은 왜 이런 걸 못하냐 이거야, 이런 거.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자, 안철수가 단일화를 포기함으로써 그 최대 피해자는 윤석열의 지지도 하락으로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네. 이제 안철수를 지지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이른바 윤석열을 반대하는 보수 우파층. 그러니까 도저히 정권 교체가 중요하지만 윤석열을 찍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반윤석열 보수 우파층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게. 그래서 안철수를 찍자. 안철수를 지지하는 쪽으로 나는 흐름이 간다고 봐요. 흐름이. 또 하나 뭐냐면 이재명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결정적으로 나는 대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다면 뭐냐. 어제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한 것은 국면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따라잡을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안철수가 만들어준 거야. 안철수가. 이재명은 이 대깨문 때문에 문재인과 차별화도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인 구애도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안철수가 완전히 수호천사처럼 나타난 거예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떠냐. 정치는 뭐냐. 적의 적은 적이, 적의 적은 친구인 거예요. 자, 이 판에서 지금 안철수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간에 이제 적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로지 이익만 있는 거야. 이익만. 여기서 지면 이재명이가 여기서 지면 이제 감옥 가는 거야. 응? 그런데 이재명이가 안철수한테 노골적으로 안철수의 새정치를 향한 열망과 의지에 공감한다. 송영길이가 뭐라고 했냐. 통합정부가 열려있다. 같이 하자는 거지. 이미 이재명하고 송영길은요. 통합정부라는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중요한 게 그냥 안철수가 참여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쪽에서는 이미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미. 근데 이쪽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얘기 안 된 거야. 뭐 실무자들이 뭐 좀 얘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얘기 안 된 거야. 그러면 뭐냐. 이거야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과 안철수가 10분간 커피 마시면서 그냥 단판 지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어디냐.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 단일화다 이거야. 이게 만약에 일주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앞으로 이루어지고 남는다. 16일이 남았어. 어제 이재명이가 나는 안철수한테 이렇게 구애를 한 걸 보고 안철수한테 완전히 다 주겠다는 거 아니야? 야, 역시 정치판에서 굴러 먹었기 때문에 굴욕과 치욕을 참을 줄 아는구나. 이재명이가 뭐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저 사기꾼이지만 그건 틀림없는 일이지만 저렇게 한 걸 보니까 이재명이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살아온 그야말로 하류 인생을 살아왔어요. 저질 양아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죠. 자, 그렇다고 하지만 어제 딱 저런 걸 보고서는 정말 정치판에서 굴러먹었기 때문에 굴욕이나 치욕도 참을 줄 아는구나.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나라가 완전히 베네수엘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게 뭐냐? 이재명이가 과거에 그런 그야말로 보수 우파의 혐오 인물이 된 그 노선을 걸은 이유는 뭐냐? 지는 그렇게 해야 대선 후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전술적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고 전두환을 칭송하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무슨 뭐 중국 어선이 와가지고 불법 어로하면 격침시키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걸 보면 이자가 믿을 수 없는 소위 말하는 표변을 밥 먹듯이 하는 인물인 점도 있지만, 국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제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철수하고 이재명이가 대선 3일 전에 안철수가 이재명 지지 선언하고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 이름까지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김종인 참여하고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김대중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김대중 그러면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남이나 뭐 이런 그 어떤 계층을 빼고서는 전부 다 이건 뭐 공산주의자라고 그런 이제 누명을 썼잖아요. 누명인지 뭐 진실인지 뭐합니다만. 근데 그걸 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김종필하고 이른바 DJP 연합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김종필 씨와의 DJP 연합 때문에 DJ가 대통령 된 거다. 이건 오로지 DJP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박태준이라고 하는 박태준.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의 신복 박태준. 박정희 대통령의 2인자 김종필. 이 두 사람이 김대중 지지 선언을 한 거예요. 김대중 지지 선언. 그래가지고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나는 이번에 어제 안철수가 포기하는 걸 보고 안철수가 이러다가 이재명한테 가겠구나. 아니 평생을 김대중을 증오하며 살았던 박태준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 일으켰을 때 비서실장이 누구냐? 박태준입니다. 박태준.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동지, 박정희 정권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하고 박태준이가 어떻게 했느냐? 김대중,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뺄갱이라고 욕했던 김대중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정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대통령 선거고. 그러면 안철수가 이재명하고 손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완전히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똑같아 보면은 박태준이가 김대중 지지할 때에 뭐라고 했냐? 기술과학강국 만들겠다. 지금 안철수가 뭐야? 기술과학경제대국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하고 안철수는 서로 합치면 그만인 거예요. 거기에 김종인이가 끼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손혜원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을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냐? 그냥 김종인, 안철수가 그냥 이재명하고 손잡으면 1997년 이른바 DJP, DJT, 박태준한테 그 T, DJT 연합이 그대로 되는 거야. DJP, DJT 연합이. 네?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 윤석열 쪽에서. 자, 6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굉장하군요. 자, 여러분 6번째입니다. 오늘 D-16일이에요. 윤석열이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윤창중이한테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D-16일에 나온 여론조사는 전혀 아닐 것이다. 전혀 적중하지 못할 것이다. 100% 틀리는 결과가 나온다.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그 이유는 뭐냐? 역시 비호감, 비악마를 뽑는 선거다. 과연 여론조사에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동해가지고 투표장에 가서 찍을 거냐. 그러니까 찍을 경우에 자기들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여론조사에 얘기했던 거대로 찍을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또는 기권할 거냐. 나는 기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기권이. 이번 선거 투표일이 지금 D-16 오늘이야. 오늘 실시한다면 나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비호감이야. 지금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100% 틀릴 것이라고 보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 에비던스는 이른바 비호감 선거다. 후보, 부인 모두가 이른바 호감도와 그 유권자들이 표를 찍고 싶은 그 충성도가 이건 대한민국에서 정말 밥술깨나 먹고 산다던가 아니면 글깨나 읽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후보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네? 윤석열이가 지금 나오는 지지율만 보고서 이걸 믿다가 이걸 맹신하다가 3월 9일 저녁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 이야.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다르다. 내가 속았구나. 국민의힘 선대위 사람들한테 내가 속았구나라고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야. 여론조사 결과하고 다르다. 두 번째는 뭐냐? 윤석열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합리적인 이 근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보수를 3등분 해봅시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보수,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 안철수를 지지하는 보수라고 우리가 3등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단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내가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기도 전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박근혜 고정층, 그 다음에 안철수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보수 중도층. 자, 상식적으로 윤석열이가 이러면 자신을 지지하는 수박 보수들을 빼고
박근혜와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하고 척을 지고서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네? 과연 그렇게 척을 지고서 윤석열이가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포함해가지고 광의의 정통 보수 우파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아니 구체적인 근거야 지금. 지금 완전히 이사도 안 갔는데 지금 미어 터지고 있잖아 지금. 자, 윤석열이가 수박 보수들만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박근혜 지지층, 고정층, 그리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 고정층을 빼고 집권을 한다? 이건 어림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현재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여론조사는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지. 굉장히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합시다. 네? 무슨 수로 윤석열이가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당할 수 있느냐? 무슨 수로? 이른바 윤석열 정권은 103석을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완전 바지 대통령, 식물 대통령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고정층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 안철수 고정층이 윤석열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이 세워지지도 못하고 윤석열 정권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간다 이거야.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네?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왜 윤석열이가 왜 못해? 검찰에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 권력 속에서 태어나서 권력 속에서 성장하고 직접 본인이 15년 동안 네? 그 전에 퍼스트 레이디 6년 한 걸 빼고서라도 15년 동안 여의도 정당판 저 아사리판에서 굴렀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좌파의 역공과 보수의 배신으로 한 방에 탄핵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정치적 비운을 피하지 못했잖아요. 윤석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볼 때는. 정권을 설령 잡는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고정층과 윤석열의 도움이 없으면 완전 민주당한테 밀려가지고 그냥 올라가자마자 내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야. 윤석열 지지층이란 게 뭡니까? 골수 지지층이 아니라 완전 골수 수박들, 기회주의 세력들, 이른바 편의적 지지층들, 저들 권력 잡고 지 새끼들 한 자리 시켜주려고 하는 그 수박 보수들, 그 다음에 탄핵 배신자들, 누가 돼도 좋다. 김재원 같은 사람들, 김재원,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떠냐, 정권 교체한다.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사람들, 이 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거 한 방으로 날아가는 거야. 대선 끝나고서 대선 끝나고 이제 논공 행사하겠죠. 그러면 지자리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총선이야. 총선 공천 주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이제 다음 그 소위 말해 차기 권력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윤석열이 어떻게 되냐? 완전 혼자만 남는 거야. 혼자만 남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야하는 거지. 이건 감정 빼고 단단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할 두 가지가 뭐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완전히 외면하는 거. 네? 이로 인해서 박 대통령 이 고정층들이 원한을 품게 만드는 거. 두 번째, 안철수를 완전히 저렇게 동네 강아지 취급해가지고 모멸감을 느껴서 이른바 단일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좀 말끔하게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 구독료, 도서 주문 페이팔을 그리고 슈퍼챗으로 윤카세 TV가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윤카세 TV 운영에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오후 4시에는 2주 만에 또 대한민국 친박 세력의 최고 원로이신 우리 이규택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정치인 인생 정치 역정 40년입니다. 그 정치 역정 40년에서 나오는 그 구수한 토크, 그리고 오로지 기계와 절개, 대쪽 부러지는 소리,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이규택 대표님 나오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